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부부싸움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갈등도,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대부분 돈이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죠.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적어도 5년 안에는 화폐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어그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천재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기엔 이 사람이 그동안 이뤄왔던 업적을 무시할 수가 없죠. 과거 몇 가지 사례만 봐도요, 2002년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다들 비웃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기차가 되겠냐고 했는데 지금의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 됐죠. 2008년에 민간 기업이 우주선을 쏘겠다고 했을 때도 다들 망상이라고 비웃었지만 지금은 스페이스X가 미국의 우주산업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2015년쯤엔 완전 자율주행이 50년은 더 걸릴 거라고 했지만,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예언은 처음엔 비웃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현실로 끝나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돈의 개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도 헛소리라고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겠죠. 특히 일론 머스크는 이번 예언에서 언젠간 먼 미래가 아니라 2028년에서 2029년, 불과 2년에서 3년 뒤면 그런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시점을 꽤 구체적으로 잡았는데, 그동안 머스크가 했던 말을 보면 예측했던 것보다 몇 년 뒤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빨라야 5년이고 늦으면 10년, 1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일론 머스크는 왜 화폐가 사라질 거라고 했던 걸까요? 핵심은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희소성에 있습니다. 돈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늘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귀하니까 값을 매기고 그 교환 수단으로 돈이 발명된 거죠. 그런데 머스크는 AI와 로봇 기술이 재화와 서비스의 희소성을 완전히 깨버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 제미나이 같은 기술을 넘어서 실제 우리 생활에 AI 기술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걸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요, 잠도 자지 않고 월급도 필요 없는 AI와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생산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럼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24시간 내내 하게 되는 거죠. 이미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2023년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로봇을 도입해왔고, 전 세계 공장에 설치된 신규 산업용 로봇이 연간 5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 생산량이 포괄적으로 늘겠죠. 기계는 지치지도 않고 임금 인상 요구도 없으니까 필요한 물건을 거의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집니다. 그럼 세 번째로, 공급이 수요를 한참 뛰어넘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남아 돌게 되면 가격을 내려서 팔 수밖에 없죠. 그럼 경제 전반에 구조적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마크 앤드리스는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급등하면 지금 100달러 하는 물건들이 1센트에 팔릴 수도 있다고 극단적인 예시를 들기도 했는데, 비유가 그렇다는 거지 그만큼 모든 게 남아 돌아가지고 가격이 바닥을 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물가가 뚝뚝 떨어지고 금리가 0%에 수렴하면 굳이 은행에 돈을 모아둘 이유가 없어집니다. 돈을 쌓아놔봤자 이자도 붙지가 않는데 뭐하러 모으냐는 거죠. 그럼 결국 사람들의 경제활동 동기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평생을 불리는 일이 삶의 최우선 목표가 아닌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머스크가 말하는 화폐의 종말은 지폐나 동전이 당장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돈을 모으는 게 최고라는 공식이 깨진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껏 써왔던 방식의 화폐 시스템이 수명을 다하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르죠. 그럼 물건을 교환하는 돈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도 같이 증발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화폐의 종말이라는 건 돈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돈 중심 사고방식 종말에 가까운 거죠. 그럼 이렇게 돈의 시대가 저문 뒤에는 뭐가 그 자리를 대신할까요? 일론 머스크는 거기서 에너지를 핵심으로 봤습니다. 미래에는 화폐의 역할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분산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이 에너지라는 건 머스크와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시나리오를 따라가 보면 새로운 화폐는 에너지라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는 아무도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던 돈은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컴퓨터 장부 속 숫자를 눌려서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가 있는 조작 가능한 가치죠. 하지만 에너지는 법률로 만들겠다고 해도 뚝딱 생기지가 않습니다. 실제 발전소를 돌리고 인프라를 깔아야만 생산되는 물리적 가치예요. 그래서 머스크는 미래에는 돈이 얼마 있는지보다 전기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가 부의 기준이 될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앞으로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가짜로 찍어내는 돈 뭉치보다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진짜 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발전소는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되고 전력망은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결제망이 되는 구조가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화폐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하나로 모든 걸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쓰고 있는 돈은 단순히 교환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 가지 기능을 해왔는데요. 가치 저장 수단, 교환 수단, 가치 척도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각각을 대표하는 에너지들이 생기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죠.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가치저장 수단 측면에서는 방금 말했던 에너지 인프라 자산 자체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발전소, 송전망,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것들은 미래에도 여전히 필요하고 한밤중에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인위적으로 공급을 확 늘리기 어려운 실물 자산이니까 가치저장 수단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인류가 수천 년간 가치 저장의 대명사로 여긴 자산이 있죠. 바로 금입니다. 옛날부터 시장이 불안할 때 사람들은 금을 찾았어요. 실제로 2022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이 약 1082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었고 2023년에도 1037톤을 추가 매입했고 지금까지도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종이돈이 불안할 땐 전통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현대에 들어서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도 그 역할을 점점 대체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고 채굴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도 붙어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는 많은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돼서 기관들도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국가 단위로도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움직임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금이나 비트코인은 결국 심리적 가치 저장 수단이라서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를 할 땐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환수단 기능을 보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도 사람들끼리 거래할 매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현금이나 카드 대신에 디지털 토큰 형태로 그 껍데기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라든지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실물 거래의 매개로 쓰일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듯이 결제하지만 그 뒤에 돌아가는 시스템은 지금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핵심은 그 디지털 토큰 뒤에 어떤 게 담보로 있냐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가의 신용만 믿고 찍어낸 돈들인 건지 아니면 에너지나 생산력 같은 이런 실물 가치가 뒷받침된 토큰인지에 따라서 화폐의 신뢰도가 갈릴 거예요. 한마디로 껍데기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란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척도 기능입니다. 우리가 물건값을 매길 때는 현재는 달러나 원화 같은 통화 단위를 쓰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에너지 비용 기준으로 따지는 사고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는 1년에 전기 몇 기가와트시를 쓰는지, 이 공장은 제품 하나 생산에 몇 기가와트시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가격표가 아니라 에너지표를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사고 전환이 필요하냐면 에너지와 데이터가 경제의 중심이 되면 결국 모든 가치의 기준이 이걸 만들려면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지로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앞으로는 기름값 대신에 전기값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돈의 역할이 약해지면 내가 가진 자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디플레이션에다가 금리가 0%인 상태가 온다면 첫 번째로 현금이나 예금, 채권 같은 자산은요, 디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현금이 귀해지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위기가 왔을 때 이야기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상황은 달라요. AI와 로봇으로 생산성은 폭증하는데 금리는 0%에 가까운 조합이죠. 이런 세상에서는요, 은행 예금이나 국채도 이자를 거의 못 줍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는요,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통장에 찍힌 숫자만 그대로일 뿐 불어나는 게 없을 겁니다. 즉, 통장 잔고는 정부가 보증해주는 숫자일 뿐이고 실제 실물 경제의 부의 흐름은 에너지나 AI 인프라 쪽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법적으로 예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건 변함없겠지만 경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현금의 존재감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의 시대에서는 은행이나 소비재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면 에너지와 알고리즘 시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업들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AI와 에너지 인프라에 직접 연결된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운명이 갈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광고나 유통에만 의존하는 회사는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회사 운영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력, 데이터, 로봇 같은 인프라를 쥔 회사들은 경제의 핏줄을 쥐고 있으니까 가치가 치솟게 되겠죠. 결국에 주식도 전체 시장이 다 오르거나 내린다는 문제보다 어떤 기업이 새로운 시스템에 올라타 있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미리 해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동산입니다. AI와 자동화로 사람들의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소비 패턴도 바뀐다면 도심 상권의 상가나 오피스 건물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오피스 공식률이 급등했었고 2023년 글로벌 부동산 지수를 봐도 오피스 부분 수익률은 마이너스 12%로 부진했지만 반면 데이터 센터나 물류창고 같은 인프라 부동산 섹터는 19%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죠. 즉 같은 부동산이라도 전기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돌릴 수가 있는 땅이 미래엔 금광이 되고 사람들 발길에만 의존하는 땅은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금이나 비트코인, 원자재 같은 자산들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신뢰받아온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심리적 편안차 역할을 톡톡히 해왔죠.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는 것만 봐도 미래에도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그대로 전기를 태워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서 에너지 기반 디지털 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심지어 2100만 개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누구도 마음대로 양을 늘릴 수가 없는 희소한 디지털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에는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0억이 넘을 가능성이 높죠. 대신 금이나 비트코인 모두 가격 변동성이 크고 정부 규제 변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인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에서 10%에서 20%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용 원자재를 보면 AI 시대에서도 결국에 무언가를 만들려면 구리, 리튬, 니켈 같은 핵심 금속 자원이 필요합니다. 로봇부터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전부 금속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나 AI 경쟁에서 이런 원자재들은 전략적 자산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리는 미래의 석유라고 불릴 정도인데,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AI와 전기화로 2040년까지 구리 수요가 지금보다 50% 더 늘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리는 미래 필수 자원이라는 거죠. 그럼 구리 관련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종목 추천 절대 아니고요. 해외 주식 기준으로 보면 프리맥트 모란, 서던 코퍼라는 기업 주식이 있고, ETF로는요 COPX, COPP라는 ETF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구리 자체에 투자하기보다는 구리 광산 기업들로 구성된 거라서 구리 자체 가격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회사 개별 이슈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리 레버리지 느낌의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리 가격 자체에만 영향을 받는 투자를 하려면 국내에선 타이거 구리 실물 ETF, 코덱스 구리 선물 ETF가 있고요. 해외에서는 구리 선물 ETF인 CPER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돈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실물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자산도 종이 쪽보다는 실물 기반 자산 위주로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AI, 에너지, 로봇, 데이터 인프라로 돈이 몰리게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5년 안에 어디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크게 4가지 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축은요, AI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처럼 연산 능력이나 알고리즘 플랫폼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미래 경제의 두뇌를 공급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이 AI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일종의 세를 받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거래하는 능력 자체에 투자하는 거죠.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 원자력 기술, 대용량 배터리, 전력망이나 전력 거래 플랫폼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해당되겠죠. 이런 회사들은 어쩌면 미래에는 화폐 발행 기관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의 기준이 에너지로 이동하면 에너지를 많이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곧 부를 창출하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로봇이나 자동화 분야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대체하는 모든 기술이 해당되겠죠. 제조공장 자동화, 물류센터 로봇, 심지어 음식점, 서빙 로봇까지 다양한데, 사람의 시간을 해방시켜주는 기술일수록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 뒤에서 돌아가는 에너지, 데이터 소비도 폭증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만큼 로봇과 자동화 기업들은 에너지, AI 인프라와 함께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죠. 실제로 국제로봇연맹 보고서를 보면요, 2023년에 전 세계 공장에 설치된 새로운 산업용 로봇이 약 54만 대였는데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면 몇 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로봇이 많이 깔린다는 건 그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 부품,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배터리 산업도 같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는 데이터와 전력을 흐르게 하는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해저 광통신 케이블, 반도체 파운드리, 전력망 설비, 변전소 관련 기업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겉보기엔 좀 지루하고 올드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산업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인프라를 쥐고 있는 것들이 힘을 가진다는 건 역사가 증명해왔어요. 과거의 산업혁명 때는 철도와 도로를 장악한 기업들이 돈을 벌었었고요. 20세기 오일 시대에는 정유 설비와 파이프라인이 권력이었죠. 그렇다면 다가올 AI와 에너지의 시대에는요,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길목을 장악한 기업이 새로운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앞으로의 미래에는 화폐의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완전하게 돈의 개념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쓰는 돈의 개념은 지금의 돈의 개념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난해지는 사람과 부유해지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될 거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전에 미리 어떤 곳에 내 돈을 묻어둘지 결정하는 건 각자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조롱을 받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엔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안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만약에 저런 시대가 열린다면 적어도 어떻게 미리 대비를 해놓을지 생각해두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비트코인이나 AI 쪽은 무화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에너지나 원자재 쪽도 한번 공부해봐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